임용고시 3번 친 사람 손!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켈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신가요? 특히 이번 주에 임용고시 시험이 있어요. 초등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교사 후배님들,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현직 선생님들,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지인분들이 올해 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되게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요. 제가 이렇게 시험 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임용철만 되면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제가 무슨 임용 전문 강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쵸? 임용고시는 정말 제 인생에서 큰일이었죠.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번에 시험 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2번 쳐서 합격한 언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임용고시를 2번이 아니고 3번 쳤습니다. 자, 임용고시 3번 친 사람 손! 저요! 여러분 임용고시 시험장 3번 가보셨어요? 전 가봤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 임용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처참하게 막 아파가면서 마음고생 해가면서 겨우겨우 현역으로 경북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산발이 났는데 3월에 발령이 났죠. 근무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서울에 시험을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시험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날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임용 시험장 분위기라도 좀 익혀놓고 싶다 이런 생각에 발령이 났던 해 11월에도 제가 시험을 치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의원면직을 결국에는 하고, 의원면직 사직이죠. 사직을 하고 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거는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두 번째 제가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해에 시험 당일날 저는 그 말로만 듣던 허수, 제가 바로 허수였어요. 공부를 안 하고 간 사람. 난 모르겠다. 시험 쳐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치러 가셨을 때도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는데 너무 긴장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나 빼고 전부 다 김켈리, 전부 다 허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긴장을 낮추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실. 현역으로 시험을 쳤던 해는 제가 되게 긴장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시험을 잘 쳤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에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가고 그냥 갔더니 마음이 붕 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당연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못한 거예요. 1교시 때 교직 논술을 치는데 빠르게 적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적다 보니까 제가 한 두 줄을 띄우고 막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정 부호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칸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급하게 답안지를 다시 받았죠. 그러면은 정말 신중하게 빨리 답안지를 옮기고 나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전 지금 엄청 급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또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그 교직 논술 답안지가 2장이 있어요. 앞장이랑 뒷장이 있어요. 이렇게 2장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 쓰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앞장 거에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답안지를 옮겨 적을 때 너무 신경을 거기다 못 쓴 나머지 뒷장 답안지의 앞장 내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한 반쯤 적고 나서 발견을 했어요. 그거 딱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망했다. 진짜 순간에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면서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전 시험을 치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망했다. 어떡해. 그래가지고 또 답안지 받아서 진짜 미친 듯이 글씨를 썼어요. 정말 괴발세발 이걸 과연 채점하시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써가지고 겨우겨우 종 쳤을 때 마침표를 찍고 내기는 했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제 감정 완전 말로 설명 못하죠. 완전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했다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그래도 교육과정 시험이 다시 시작이 되었죠.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갔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적을 수가 있겠는 거예요. 특히나 예체능 강론 부분은 그 해에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작년에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다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죠. 뭐야, 나 합격하는 거 아니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간 주제에. 결과는 아쉽게 불합격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간 저 같은 사람이 합격을 했다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그것은 치욕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역시나 정의롭게 저는 탈락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그때 너무너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채점 결과가 한 2문제 정도만 더 맞췄으면 1차는 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0점 몇 점으로 떨어지는데 쌤 2문제 정도면 엄청 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적기 힘든 문제였으면 당연히 나는 불합격할 거였어. 하지만 그 2문제가 제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면 왜 현역이나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외우고 가는 그런 부분 있죠. 뭐 내용 체계표라던가 어떤 이런 작은 표들이 있는 거, 그리고 뭐 개정된 중요한 사실이라던가 누구나 다 외우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 나 작년이었으면 이거 5초 만에 풀고 완전 거저먹는 문제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런 문제를 한 몇 개 날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외우고 가서 맞췄더라면 사실 1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어차피 공부 안 했다고 아예 포기하지 말고 어제 하루만이라도 이거 공부할 걸. 왜냐면은 시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뭐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라도 계속 봤다면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것만 봤다면.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또 TO도 많이 적어지고 뭐 개인적인 사정, 몸이 아팠다거나 뭐 집안에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엔 틀렸어. 난 아예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마음을 놓아버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조금만 더 끝까지 노력을 하면 그 한두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통과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필수적인 거, 누구나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제발 포기를 하지 마시고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불합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너무 아쉬운 상황, 이런 상황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저는 그 2번째 시험을 친 해에 공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한테 나는 시험을 3번 쳤는데 2번째 시험은 공부를 할 시간이 아예 없었어. 그래서 그냥 시험장 분위기만 보러 갔던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하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핑곗거리는 이런 것들이었죠. 나는 그때 3월에 신규 발령이 나서 학교에 막 아이들 처음 가르치고 업무에 적응하고 또 막 회식도 있고 이런 것들 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 너무 피곤해서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골아 떨어졌고 또 일어나면 밤이었어. 그래서 그때 밥 좀 먹고 조금 쉬다가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게다가 나는 그 해에 바로 수업 연구대회도 나갔어. 그러니까 그때 매일매일 수업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됐고 보고서까지 써야 돼서 나는 진짜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때는 당연히 나는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어요. 게다가 제가 연구대에서 그때 장관상을 탔던 게 저한테는 더 제 핑계를 증명해주는 그런 구실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봐봐. 나 이거 이렇게 결과도 낼 만큼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연히 임용 공부를 할 시간은 절대 없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때 나는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요즘 영어 전담 선생님들이 함께 구성한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의 주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두고 매일매일 아주 작은 행동을 계속 해나간다면 실제로 그 원하는 모습에 다다를 수 있다. 작은 행동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공동체에서도 이 책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읽자 이런 모토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10분만 읽고 책을 덮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엄청 큰 변화를 갖고 왔어요. 예전에는 뭔가 책 하나 읽으려고 하면 이거 언제 다 읽어? 진짜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읽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딱 타이머 맞춰놓고 난 10분만 보고 이 책 덮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확 줄면서 제가 오히려 10분보다 더 많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5분씩만 하면 나 하루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루에 일본어도 공부하고요. 중국어도 공부하고요. 또 계속 미뤘던 경제 공부도 하고요. 또 운동까지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5분씩. 근데 실제로 5분만 하진 않죠. 정말 난 5분만이라도 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니까 10분을 보게 되고 15분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겁게 즐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늘 저는 그 카카오톡에 있는 유머 게시물 올라오는 거기 있죠. 맨날 그거 보느라고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보내고도 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시간을 줄이고 이거 5분씩 더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고 나서 제가 그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한 거였어요. 사실 제가 안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있었죠. 제 마음의 장벽 때문이었는데요. 아마 교대에 다니고 또 현직에 나가 계신 많은 훌륭하신 분들,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문제로 공부를 오히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많은 분량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가끔씩 서울에 시험 쳐보고 싶은데 해서 책을 펼쳤다가도 제가 또 실제로 현역을 겪었잖아요. 1년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때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니까 나는 그래도 1년 공부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봐가지고 언제 이거 다 봐. 그리고 또 집중도 안 되잖아요.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뭐 2-3시간 한번 앉아 있어 봤는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 한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막 좌절감에 빠지고 난 글렀어. 이번엔 못해. 그리고 실제 현역들은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상 공부할 물리적인 시간이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 얘네들이랑 경쟁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지레 단념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거 있죠. 그때도 제가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갑자기 30분을 시작하자 이랬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임용 파이널 자료에 나오는 그 중요한 것들 위주만이라도 먼저 한번 읽어보자. 딱 10분만 보고 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면 제가 아마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10분씩 성공하는 경험을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이렇게 쌓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나 이거 계속 볼 수 있네? 내가 계속 이걸 공부하고 있네? 공부가 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남은 상황에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을 같이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영상을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딱 하루에 5분으로 시작해보자. 딱 5분만 보고 덮는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오늘은 10분 정도 읽어볼까? 10분만 보고 딱 덮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요즘에 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혹시나 이제 임용고시를 새롭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현직 선생님들 중에 또 과거에 저처럼 자신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두렵고 엄두가 안 나실 때 이렇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도 임용 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이렇게 미리 기대치를 낮춰놓는 거죠.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시간과 힘이 닿는 대로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같이 이 난관을 또 이겨내 봅시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